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30일 클리앙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글 하나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 글은 아이디 델핀님의 총선 전까지 윤석열에게 벌어질 일들의 총정리라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적은 글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부가 어떻게 몰락하고 폭망해 가는지, 또 탄핵이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리얼하게 묘사되어 있어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대다수 누리꾼은 적극 공감한다고 이 글에 지지를 표했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다소 현실감 없는 내용에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도 끝까지 쭉 정독해 읽어봤는데요. 저는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몰락은 이미 곳곳에서 그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미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헌정 사상 최단기간 레임덕이 시작된 겁니다. 이 시나리오를 정리하면 이런 내용인데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계획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추석 전에 구속시켜서 추석 밥상에 이 대표를 범죄자로 올려놓으려 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구속 실패로 인해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오히려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추석 밥상에 올라가게 되는 자충수를 두게 됐다는 거죠. 애초부터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였고 군사독재 정권에서도 야당 대표를 함부로 구속하지 못했던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건데요. 윤석열의 무식함과 무대뽀에 정말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이재명의 시대를 열어줬다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를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는 동아일보 채널A조차도 이젠 이재명의 시대라는 걸 인정할 정도로 이젠 모든 국회의 힘이 이재명 쪽으로 쏠리게 됐다고 내다봤는데요. 정치에 별 관심 없는 정치 저관여층에겐 검찰이 2년여간 수사를 해봤지만 구속이 안 되는 거 보니 죄가 없나 보다라고 생각할 거리만 던져줬고 민주당 내 수박들의 준동도 이젠 더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짚었습니다. 수박들이 저항하면 할수록 공천에서 멀어지는 악수가 될 뿐이라는 거죠. 결국 추석 연휴 내내 밥상머리 논쟁에는 안 좋은 경제 이야기와 높은 물가 이야기밖에 나올 이야기가 없다는 겁니다. 사과 하나에 5,000원이네 8,000원이네 또 만원이네. 제사상 사과 몇 개 올리려고 몇만 원 썼네 하는 소리가 나오면서 말 그대로 민심이 험악해지고 수십 년 동안 지난 정부들이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전력 투구하고 애썼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될 거라는 건데요. 윤석열 정부의 경제 파탄과 물가 상승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된다는 거죠. 이미 그러고 있습니다. 3355 모이면 오로지 정쟁과 편가르기밖에 할 줄 모르는 정부라는 비판이 쏟아지며 국민 경제는 다 무너져 가는데 대체 뭘 하냐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후 추석이 끝나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김행 여가부 장관 청문회가 시작되고 바로 연이어 유인촌 문체부 장관 청문회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미 국민의 60% 이상이 이번 장관 임명에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또 어거지로 무리수를 두고 강행될 장관 임명에 국정 지지율은 또 폭락하며 국정 동력을 상실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친구의 친한 친구인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도 국회에 상정되며 보나마나 100% 부결이 예상되는데요. 평생 자신의 부귀영화와 영달을 위해 살아온 대법원장 후보자가 무슨 자격으로 대법원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인사참사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책임으로 규결될 텐데요.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 사이에 재보궐선거까지 진행되며 법치를 무시한 사면의 국힘당의 재공천까지 받은 김태우 후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텐데요. 이게 악수 중에 최악의 악수가 될 거라는 거죠. 아무리 국힘당 우세지역이라고 해도 범죄가 확정되며 구청장에서 쫓겨난 자가 어거지 사면을 받고 다시 그 자리에 출사표를 던진 걸 누가 이해하고 받아줄까요? 사실상 패배는 기정사실인 겁니다. 문제는 얼마나 큰 차이로 우리가 승리하냐는 건데요. 적어도 2배 이상의 득표 차이로 완승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승리를 시작으로 수도권 선거는 사실상 민주당이 많은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지게 됐는데요. 여튼 강서구청장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10월 중순부터는 국감 시즌에 접어들게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감은 국회의 시간이자 야당의 시간인데요. 야당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뚝갑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장관들이 고개를 숙이고 최대한 겸손 모드로 있어야 할 판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한동훈 장관처럼 국회에 나와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야당 국회의원을 향해 대드는 모습은 전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해 보이는데요. 여기에 또 서울 양평 김건희 일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 최상병 사망 수사 외압 사건까지 맞물리며 악재의 악재가 연속해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헌정사상 처음 보는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어 11월부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으로 난리가 날 예정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혼란한 전국은 어디로 탈출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암흑 전국이 되고 마는 거죠. 한 장관뿐만이 아니라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특검까지 이어지며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은 멘붕에 빠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몰락은 여기가 끝일까요? 그렇다면 섭섭하죠. 진짜 시작은 12월부터 시작인 건데요. 지금 국회 상임위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12월부터 심의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를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때가 내년도 정부 예산 심의 기간이라는 건데요. 당연하겠지만 윤 대통령이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야당이 정부 예산에 협조할 이유가 없게 된 거죠. 아마도 불필요한 윤석열 정부의 예산을 모조리 삭감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윤석열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중점 추진되는 법안도 모두 폐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예산안 통과도 최대한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결국은 김건희 특검법과 예산안 심의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김건희 특검법은 12월 달에 처리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민주당은 12월 달에 특검법을 상정하려 하는 걸까요? 12월 달에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대한변협에 특검을 추천하라는 요청을 하게 되고 요청을 받게 되면 14일 이내 특검을 추천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되는데요. 추천된 특검 중 한 명을 반드시 대통령이 지명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소요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3주. 그러면 대충 1월 말을 넘기게 되는데요. 그러면 특검 사무실을 구성하고 특검 수사관을 구성해서 특검이 시작되는데 대략 2월 중순, 실제 수사는 빨라도 2월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때부터 총선 때까지 매일매일이 김건희 씨와 그 이의 당사자들이 소환되며 총선 전까지 뉴스를 도배하게 될 텐데요. 총선 이슈는 사라지고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 뉴스만 온 나라를 뒤덮게 되는 거죠. 수사기간이 대략 3개월 정도 진행되겠지만 기소는 총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상황이 이러니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이 수세에 몰릴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민주당의 유견타 계획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 사이에 이 무능한 정부의 경제지표는 바닥을 향해 연일 곤두박질 치며 헤어나올 수 없는 레임덕에 허우적될 테고 좋은 소식이라는 건 애당초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의 악재는 정말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아수라장도 이런 아수라장이 없을 겁니다. 그건 내년 총선 공천 때문인데요. 이미 윤 대통령은 검사 50명, 대통령실 차출 40명, 그래서 도합 90명 정도를 국힘당에 내려 꽂으려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천에서 배제될 전현직 국힘당 의원들이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가 만무한데요. 자신들의 밥줄이 끊기게 됐는데 넋놓고 지켜만 보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결국 이합집산과 합종 연행을 거듭하며 국힘당은 분당이라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거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총선 결과는 민주당 대승, 국회의석 200석을 넘길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윤석열 정부는 끝났다고 봐야 할 텐데요. 결국 다수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고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김건희 씨와 그의 일가족은 모조리 감옥행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희망회로의 시나리오인 겁니다. 여기까지가 앞으로 7개월, 8개월 동안 벌어질 판타스틱한 일들이라고 이 글은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꼭 됐으면 합니다. 제발, 꼭, 반드시 말이죠.